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과 그래프 분석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FNMA 활용하는 것까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거의 첫 시간쯤에 했던 모든 운동이라는 그 집합 그림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 대한 경우는 일정한 방향과 빠르기가 변함없을 때 그 운동의 양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R자임이 작용하지 않을 때고, 가속도 운동이 생기는 원인은 여집합이기 때문에 논리구조상 아니다 하겠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 R자임이 작용할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얼핏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되게 큰 그림이에요. 실제로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고 나갈 FNMA 활용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 FNMA라는 이 수식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담겨 있고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갑자기 FNMA 하기 전에 오음의 법칙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또 몰랐더라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이 수식 V는 IR 잠깐만 봐볼게요. 근데 V는 IR 중에서 I하고 R 자리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가 R 들어가고 I 들어가 상관없겠죠? 교환 법칙이니까.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전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얘는 전류라고 부르죠.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다면 비례관계라는 것도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볼게요. 과연 전압과 전류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원인과 결과로 판단하다면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일까요?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전류라는 것은 전자 혹은 전하라고 할게요.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길이 있는데 얘가 움직여야 전류인 거예요. 얘가 흘러가야 전류인 거예요. 그러면 전류를 누군가는 밀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여기 사람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람 밀어줘요. 그러면 사람의 역할이 바로 다름 아닌 전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기는 것이 전류예요. 그럼 저항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이냐면 길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인이었냐면 전압이 원인이고, 전류가 흘렀다는 건 그 결과물이고, 그 결과인 전류를 방해하는 녀석은 바로 저항입니다. 지금 선생님 우리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FNMA 하기로 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FNMA를 설명하고자 선생님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FNMA를 원인과 결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써보긴 해보겠습니다. F는 그리고 M 곱하기 A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마찰이 없는 지면에 손으로 힘을 가해서 밀어줬어요. 그러면 마찰이 없고 작은 힘이라도 움직이겠죠. 그러면 힘이 들어온 걸 그려야겠죠. 우리가 아까 전압을 사람이 무언가 밀어준 액션처럼 힘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힘을 딱 그려볼게요. 힘 딱 들어왔다. 힘이 작용했다. 그리고 R자임 자체가 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상상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움직였어요. 앞으로 전진해요. 손으로 밀어내는 방향대로 이동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빠르기인 속도가 변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정한 힘을 가해서 주어지게 되면 자유낙하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됐던 것처럼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즉 일정한 빠르기로 속도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속도가 증가된다는 상황 자체를 구태의연하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속도가 존재한다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거든요. 가속도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빨라지냐 느려지냐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도 증가라는 말은 곧 가속도 물리량 하나로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원인과 결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 맨 처음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손이 무엇을 했습니까? 밀어줬다. 즉 힘을 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다름 아닌 원인이 되겠네요. 그럼 그 결과, 질량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속도가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요 라는 가속도에 대한 것이 바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질량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만약에 지금 이 물체의 질량보다 2배, 3배, 10배 더 큰 무거운 질량이라고 보면 과연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할까요? 더디게 증가할 겁니다. 질량이 매우 크면 클수록 속도 증가는 작을 겁니다. 반대로 매우 가볍고 점점 작아지면 작은 힘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 증가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종합하자면 이겁니다. 질량, 가속도의 크기가 생기는 것을 방해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왼쪽 그림처럼 써볼게요. 알짜임이 작용했다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물체의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를 방해하는 것이 질량이더라. 마치 저항처럼. 그리고 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힘이 원인이고 가속도는 결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앞으로 풀 건데 이 F는 MA 안에 바로 뉴턴의 1법칙과 2법칙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수식 자체를 2법칙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하지만 이 안에도 1법칙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알짜 힘이 0인 경우를 봅시다. 이 시그마 기호를 안 써도 알짜 힘으로 한번 볼게요. 이 경우 수식에 넣어보면 질량이 M인 물체에 0의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좌변이 0이고 질량은 M으로 존재하고, 그러면 좌변이 0이 되려면 우변도 0이 돼야겠죠. 따라서 가속도도 0이 돼야 됩니다. 즉 원인이 0이면 결과도 없다라는 1법칙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F는 M이라는 이 수식 하나는 1법칙과 2법칙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조금 도구이고 실제로 1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도르래 문제, 또 도르래가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도르래 문제, 또 엘리베이터 모형처럼 생긴 도르래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된 사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